이번 시간에는 K&J라는 기업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반도체 핵심 소모품이죠. 실리콘 카바이드, SiC 링 사업에 완전히 집중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계속 미세화, 고도화되면서요. 기존 실리콘 부품으로는 좀 한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SiC 소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시각 공정, 거기가 플라즈마 환경이 아주 강하거든요. 여기서 내구성이 좋은 SiC 링 채택이 확 늘고 있습니다. K&J는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려는 거죠. 그럼 K&J만의 어떤 강력한 무기? 핵심 경쟁력은 뭔가요? 그냥 SiC 링을 만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핵심은 역시 그 15년 이상 쌓아온 CVD SiC 기술력입니다. 이게 화학기상 증착 기술인데요. 이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CVD SiC 포커스링 양산에 성공했어요. 기술력은 뭐 입증된 셈이죠. 세계 두 번째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더 주목할 건 SiC 링 만드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CVD 챔버, 그러니까 증착 장비를 직접 만들고 운영까지 한다는 겁니다. 장비를 직접요? 네. 다른 경쟁사들은 대부분 외산 장비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나 납기 맞추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가, 이런 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떤가요? 이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시장을 좀 나눠봐야 하는데요. 국내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소모품 교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상당한 강자죠. 오, 애프터마켓에선 강자군요. 네. 가격 경쟁력도 있고 고객 요구에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비 회사에 바로 납품하는 비포마켓, OEM 시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본 TCK라고 토카이 카본 자회사인데 여기가 세계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절대 강자죠. 80%, 거의 독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K&J는 하나머티리얼즈나 DNF 같은 회사들이랑 같이 이제 막 추격하는 그런 후발주제 위치에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역시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회사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하고는 2020년부터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오래됐어요. 2016년부터 주요 고객사입니다. 이 고객사들 수요가 엄청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수요 대응하려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 400억 규모인데요. 1차로 200억 투자한 건 내년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게 끝나면 연간 한 1,000억 원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1,000억 원이요? 네. 그리고 2차 200억 투자도 바로 이어서 2026년 6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성장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투자가 실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 실적은 어떤가요? 네, 성장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93억 원, 영업이익이 55억 원 나왔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58.2%, 영업이익은 무려 96.4%나 증가했어요. 와, 이익 증가율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올해 전체로는 매출 한 800억 원, 영업이익은 한 220억에서 22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2,100억 원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점들이 좀 매력적일까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장점을 가진 시장인데 여기가 2020년 500억 원 규모에서 작년 2024년에는 1,700억 원까지 커졌어요. 4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한 거죠. 애프터마켓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네.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부품 두께나 깊이 같은 걸 빨리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둘째는 낸드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싱링이 D램보다는 낸드 공정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낸드 쪽이요. 왜 그런 거죠? 낸드는 막 수백 단씩 쌓아 올리잖아요. 그때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 식각 과정에서 플라즈마 부식이 D램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내구성 좋은 싱링이 거의 필수예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QLC 낸드 수요도 늘고 있고 또 VAN 낸드부터는 싱링 채택이 거의 표준화되고 있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예전엔 낸드 편중이 약점처럼 보였는데 AI 스토리지 수요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AI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흥미롭네요. 네. 셋째는 기술 확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체 CVD 챔버 기술. 이걸 기반으로 다른 부품으로도 사업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샤워헤드 같은 부품은 지금 고객사 평가 중이고 보트라는 부품도 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자체 기술이 있으니 다른 걸로 뻗어나가기 좋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한 9배수 중인데요. 경쟁사들이 보통 20배까지도 평가받는 거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좀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큰 건 역시 경쟁이죠. 아까 말한 절대 강자 TCK,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DNF 같은 국내 경쟁사들의 추격도 계속 될 거고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TCK의 벽이 높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높은 고객 의존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 회사들 정책이 바뀌면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4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이게 물론 성장을 위한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입금이나 고정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담이죠. 투자에 따른 단기적 부담? 네. 마지막으로 이건 좀 과거 일이긴 한데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콜옵션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기업 투명성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경쟁 심화, 고객 의존도, 재무 부담,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까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종합해보면 K&J,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발판 삼아서 기술력하고 또 공격적인 투자로 비포마켓까지 영향력을 넓히려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CIC 링이라는 게 단순히 낸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HBM 메모리나 아니면 2나노 이하 초미세 파운더리 공정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가진 독자적인 CVD 기술력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지켜보는 게 앞으로 K&J를 보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